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한국의 댄스클럽 옥타곤이 전 세계 클럽 랭킹 6위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영국의 권위 있는 일렉트로닉 음악 잡지인 DJ 매거진의 순위인데요. 이곳은 매년 탑 100 DJ, 탑 100 클럽을 선정해 현재 어떤 DJ와 클럽이 가장 핫한지를 선정하곤 하죠. 옥타곤은 이 순위에서 2013년에 12위, 2014년에 9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DJ 매거진은 EDM 씬의 타임 같은 잡지이기 때문에 클럽씬에선 이번 결과가 싸이의 강남스타일만큼이나 놀라운 성과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선 아직 클럽이라고 하면 유흥을 즐기는 밤문화 집결지 정도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클럽들을 가보면 해외 뮤지션들의 내한을 꾸준히 추진할 정도로 음악적인 부분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그런 음악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순위에서 세계 6위를 기록한 거죠. 이 정도면 한국의 클럽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은 DJ 쿠의 곡 듣겠습니다. DJ 쿠가 바로 이 옥타곤에서 레지던트 DJ를 맡고 있죠. 2014년 여름에 발표한 The Meaning of Life입니다. 교촌치킨 모델 이민호입니다. 야구장에선 역시 교촌이죠. 교촌이네? 교촌! 야, 교촌이다! 와, 사람들이 다 모여드네요. 교촌 법칙 1. 만유인력의 법칙. 사람들은 교촌을 중심으로 끌린다. 1577-1991 교촌치킨.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기획 시리즈. 증권사 고수 베스트 센터장들의 투자 황금률을 알아본다. 생생기획 신의 한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죠. 목요일까지 최고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매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의 증시 현황 짚어보고요. 또 향후 투자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NH투자증권의 이창목 리서치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창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코스피가 거침없이 달리더니 오늘은 8거래일째 들어서 살짝 조정이 됐네요. 예, 뭐 항상 그 시장이 오르다 보면은 조정이 있는 게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이제 부담감이 뭐 조금씩 표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제 그리스 문제가 다시 네. 조금씩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오늘 조정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달릴까요? 예, 저희는 좋게 보고 있는데요. 예. 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주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게 기업 실적인데요. 예. 지금 이제 1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2, 3분기 실적까지도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재밌는 거는 1,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과거 3년 동안 이제 우리가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했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실적이 항상 뚜껑을 열어보면 예상보다 낮았고, 예. 추정치가 계속 다운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이번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적이 예. 개선이 되는 걸까요?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매출액이 아주 크게 성장하는 이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 이래로 유가가 떨어진 부분들이 기업 실적에 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또 금리도 계속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환율도 생각보다 좀 높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신삼조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 실적에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실적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증시의 체질, 뭐 체력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좋아지고 있다고 보니까 당연히 증시도 더 달릴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이제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까 제가 이제 1,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다,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올해 연간 지금 그 저희 순익 그 시장에서 보는 전망치가 한 100조가 좀 넘어갑니다. 100조요. 예, 예. 이게 이제 어떤 숫자냐면 작년에는 한 80조 정도에 불과했고요. 예, 코스피가 고점을 기록한 게 2011년도 3, 4월 정도인데요. 네. 2011년도에 그 순이익이 시장 전체 순이익이 한 95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지금 예상치로 보면 조금 그 과거의 고점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더 좋네요. 예, 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일단 나와 있는 숫자로 보면은 네. 과거 고점을 조금 넘어서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그 숫자에 근거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창욱 센터장님 작년 연말이랑 올 초에 인터뷰하신 거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예, 예, 예. 그랬더니 대는 좀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상고하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렇죠. 정책들이 좀 예. 지원이 있으면서 좋을 텐데 예, 예, 하반기까지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전격 수정인가요? 아닙니다. 그 저희가 사실 이제 시장에서 예. 대부분의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이 상저하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예, 예. 예.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빨리 봤는데요. 저희는 좀 거의 유일하게 이제 상반기 시장이 더 좋을 거다라는 톤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 그 근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악재 요인이 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인데요. 네. 예, 저희는 좀 연말로 가면서 늦게 할 거다. 미국의 매크로 상황을 볼 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는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또 상반기 시장이 좀 좋게 나오고 있어서 네. 뭐 일단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예,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보다는 상승률은 좀 낮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아무래도 상반기가 좀 높게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예, 이제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또 전망치를 다시 내놓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코스피는 그러면은 가장 최고점에 오르는 시점은 언제로 보시고 그 지수 때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네. 2230 정도가 고점인데요. 일단 2분기 정도에는 2200선은 좀 넘어갈 수 있을 거로 저는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 2200은 예, 예. 넘어갈 것이다.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이후는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시기라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머징 마켓은 분명히 그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약 한 10% 정도의 조정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내년 인상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가 작년 연말에 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게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예.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하반기에 악재 요인들은 좀 많이 희석되는 거 아니냐. 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리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24일 날 그리스의 채권단이라고 할 수 있는 트로이카라고 네. 예, 이제 그 ECB 등 세 군데 IMF 그리고 EU 등 세 유로, 군데하고 유로하고 이제 세 군데하고 협상이 있는데요. 이 협상에서 이제 그리스의 경제 개혁안이 이제 통과가 되느냐 이런 문제.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이 추가 지원이 또 가능하고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5월 11일 정도에 있는 IMF의 이제 상환 금액을 또 상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은 시장에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1일 날 정도가 되면은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판가름이 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 그 22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디폴트가 만에 하나 되더라도 브렉시트라고 하는 예. EU를 탈퇴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갈 걸로 이렇게 이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정도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비해서는 그냥 잽 정도겠네요. 예. 네. 과거에 그리스 문제가 불거졌을 때 2010년 이후부터 계속 이제 불거졌는데요. 예. 그때 당시하고 좀 비교를 저희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이나 네.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시절입니다. 피그스, 예. 포르투갈 그렇죠. 다 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국가들은 좀 많이 회복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문제가 주변국으로 되게 번지는 상황까지는 안 갈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2200 찍고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은요. 예. 지금 사야겠네요? 예, 저희 주식이라고 하는 게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팔고 하면 좋습니다만은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는 힘든 것 같고요. 네, 올라타야 예. 돼요, 지금? 예, 저는 이제 상황을 봐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 예.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 어떤 것들 좀 꼽아주시겠어요? 예, 일단 최근에 저금리 상황하고 맞물려서 네. 건설업체들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증권사들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업체들, 제약 업체들도 예. 실적이 좋게 이건 이제 좀 성장성이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일부 IT 업체들 이런 업종들을 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이제 개인들은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볼륨이 작으니까 한 주당. 그래서 이제 코스닥 보면은 지금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올랐다고 얘기가 되는 게임이라든지 부품주 이런 것들도 승산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코스닥 업체들에 대해서는 네. 사실 저희도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데요. 왜냐하면은 코스피 쪽은 전체 시가총액이 한 80% 정도가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한 90%, 80-90% 업체들이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 추정을 이 시장에서 안 나와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사실 이제 증권사 리서치에서 분석하는 종목들이 큰 종목들이 많이 돼 있고요. 예. 사실 작은 종목까지는 다 분석을 못 합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워낙 종목들이 많아서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일반 투자가분들이 보시기에 역시 이제 실적을 잘 보셔야 되고요. 미래 실적까지 예상하기가 힘드시다면 이제 분기 실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분기 실적 추이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잘 보셔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적 중에서는 영업이익을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업이익은 당연히 좋은 숫자인데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매출액을 많이 보는데요. 매출이요? 예. 특히 작은 업체일수록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액이 성장을 해야지만이 당연히 이익단에서 이익도 따라서 증가하는 거가 되거든요. 가끔은 이제 매출은 느는데 이익이 안 나는 업체들도 있어서 그렇게 여쭤봤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매출은 느는데 이익이 안 나는 업체들, 또 매출은 정체돼 있는데 이익이 또 늘어나는 업체들, 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해당 산업 내에서 충분히 매출 외형을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예.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시장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투자 전략, 나만의 황금률이 있다면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항상 이제 회사가 그로스가 나오느냐를 예.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매출. 매출 그로스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예,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종목을 볼 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주가 수준을 보게 되는데요. PR이라고 하는 네. 주가 배수를 보게 되죠. 그로스가 높은 기업이 TR을 높게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고요. 그게 이익단하고 연결되는지 보시고 아주 그런 단순한 진리에서 네. 높은 수익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이시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실적을 잘 두드려 보고 가라라고 조언을 해주셨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특별기획 증권사 고수 베스트센터장의 투자 황금률 신의 한 수. 오늘은 NH투자증권 이창목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했고요. 내일은 하나대투증권의 조용준 리서치센터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생생경제 지금까지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은퇴솔루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요. 지금 일명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경제정책까지도 좀 표류하고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알아보겠고요. 은퇴솔루션 시간에는 IRP 들어보셨죠? 개인퇴직연금을 활용한 노후 대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봄하면 꽃, 꽃하면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꽃축제. 고향국제꽃박람회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펼쳐지는 2015 고향국제꽃박람회. 꽃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입장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09-9000으로 문의하세요.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점점 따뜻해집니다. 당신을 향한 SM5의 마음도. 올봄 SM5가 마련한 따뜻한 혜택. 프리미엄 세단 SM5를 36개월 2.9% 금리 혜택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4월 한 달간. Better and different. SM5 Nova.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 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파.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뒤집기. 오늘은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나라가 시끌시끌하죠. 네, 예. 네,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것 때문에 경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우려한 상태입니다. 네. 대외적으로 보면은 수출이 3개월째 감소하면서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들이 경영이 빠른 속도로 지금 악화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스 부도 위기와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시장도 불안합니다. 네. 이게 대내적으로 보면은 내수 시장이 붕괴하면서 디플레이션 함정이 빠지니까 자영업과 영세기업들이 몰락의 기록이 걷고 있고요. 또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이 넘으면서 연쇄 부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실업과 부채의 고통이 극도의 상태라는 것이죠. 네. 이런 상태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어나니까 경제가 아예 방향 감각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서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경제 법안을 올바르게 처리해서 정부가 그 경제 정책을 제대로 펴게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야가 성완종 리스트에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싸움을 하니까 경제 마비 상태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안감이 든다는 것이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이 4대 부문 계획인데요. 네. 이 4대 부문 계획은 정부가 우리 경제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4대 부문 개혁이 제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지금 힘이 빠져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우리 경제 희망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그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연말정산 그 보완 대책 있잖아요. 네. 이것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5월에 환급을 받는다 이랬는데 네. 이렇게 유야무야 또 흘러가게 되면은 그조차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국회 계류정 그 경제 관련 법안이 많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소득세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연말 정산 파동이 일어나면서 예. 세금 폭탄 그런 어떤 이제 비판이 많이 일었는데 그래서 그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540만 명에게 다시 세금을 돌려주는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다른 법안들 보면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민간 투자 활성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법은 고속도로나 항만, 철도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다 하는 법이고요. 또 다른 법안으로는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의사와 이 환자 간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학교 인근이라도 유해하지 않은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하겠다 하는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네. 민간 임대시장 참여 건설회사에 혜택을 주는 법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외에 다른 법안이 많이 있는데 이런 법안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정책들 가지고 과연 우리 경제가 살아나겠느냐. 예. 한국판 뉴딜, 뭐 민간 임대주택 건설, 뭐 좋긴 좋은데 이게 토건 경제 다시 일으키는 거다. 지금 그런 거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어떤 비판도 있고요. 예.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내놓은 법안들이 부작용이 크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들이라는 것인데요. 의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환자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의료사고가 날 수 있다. 또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는 아니 학교 근처에 호텔을 세우면 어린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이런 네. 법안들을 심도 있게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고 여론도 수렴해서 정말 경제도 살리고 우리 사회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 싸우고만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좀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예. 이 근본적으로 이 정책들이 잘못된 방향들이 많다면 네. 내용들이 많다면 오히려 지금 계류가 되고 있는 게 다행일 수도 있겠는데요.
다행히 아니라요. 예. 빨리 그 법이 무엇이 문제다. 그래서 더 중요한 법안들 같은 걸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예. 이런 법안들도 좀 잘못된 거 고쳐서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해서.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경제 쓰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국무총리가 또 사의를 표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국회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뭐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큰 불은 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뭐 급한 법안부터 심의를 이제 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되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총리 사임으로 이번 사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국무총리 말고 그 리스트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폭탄의 위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뭐 전현직 비서실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 현 정부 핵심 권력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수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여야 간에 결국 이걸 놓고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회는 더 기능 발휘 못하고 이제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검찰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힐 때마다 막 관련자를 소환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정치 그 판이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 표류 상태가 될 텐데 그렇겠죠. 이거 어떻게든지 뭐 이거 수사 제대로 하고 척결해야 되는데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때마다 이제 완전히 입법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네. 참 큰 걱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검찰 수사를 좀 뭐 조속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국회 입법 기능과 그 검찰의 수사는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네. 검찰은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그 사건들을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국회는 본연의 기능이 입법 기능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계속 국회 열어서 법 논의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경제 살리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한두 번 터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검찰은 정말 수사를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다면 네. 이거는 반국민적인 행위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데 별개로 해서 국회는 국회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예.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이제 엄격히 하라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왜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경제 정책을 혼란을 빠뜨리냐. 정경유착 뿌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경유착. 예. 그래서 권력이 이제 돈을 벌고 어떤 돈이 이제 권력을 사는 그런 어떤 정유유착 뿌리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송원정 사태 같은 것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획에 차제 국회에서 할 일은 그래 행정 규제라든가 뭐 조세제도라든가 금융제도 이런 걸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 네. 그래서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권이나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기업하고 경제 발전시킨다. 이런 어떤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어떤 근본적인 개혁이 좀 추진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참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정경유착의 뿌리들. 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또 다 국회만 가시면은 경제 전문가들도 다 그냥 정치인이 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의 그 낙후의 한 단면인데요. 예. 우리나라 정치 보면 편갈라서 싸우는 그런 어떤 정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경제 전문가라 할지라도 가서 얼마큼 잘 싸우느냐 그거에 따라서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뭐 제대로 정책 펴지도 못하고 싸움만 하다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자기네들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기본 개념부터 이번에 이제 고쳐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은 뭘까요?
정부로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경제에 이렇게 상당히 정말 어렵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좀 정직한 진단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정직한 진단. 예, 그래서 네. 뭐 돈 풀면 된다, 금리 내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 좋아지고 있다. 자꾸 지금 호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내적으로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정말 어렵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돈 풀어서 살아나는 경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구조개혁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경제 살리겠다. 어떤 청사제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국민들이 그러면 되겠다 해서 신뢰를 하고 따라 나서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법안을 내놓으면 국민들의 압박에 의해서라도 국회가 저 짓은 안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정직한 진단을 정부는 내놓을 필요가 있고 국회도 편가르기 싸움을 하면서 지금 그 한가하게 있을 시간은 없다는 진단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예, 바이오로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 이후의 준비 과정 생생경제에서 도와드립니다. 은퇴 솔루션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핫 이슈 IRP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마이크 들어오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얼마나 상식이 없는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IRP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영어 약자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잘 모르고 어렵습니다. 이게 증권사나 금융기관은 이게 세자로 된 약자를 좋아하는데요. 뭐 MMF, CMA, ELS, 네. 뭐 ETF 이러는데요. 거기까지는 다 학습이 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데 또 이제 IRP라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 이미 있었습니다. 퇴직연금 하면서 IRP 계좌라고 다 있었는데요. 이게 일단 영어로 약자입니다. 그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개인 퇴직 연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을 붙이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을 드시면은 이제 확정급여형해서 DC형, 확정기여형해서 DB형, 확정기여형해서 DC형을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다 회사가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었다 할 때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이 부분으로 이 계좌로 돈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예. 전 회사에서 전전 회사에서 퇴사를 할 그렇습니다. 때 IRP 계좌가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돈을 옮겨놓고 지금 안 찾았으면은 거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그게 이제 개인 퇴직 계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 찾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거의 다 인출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계좌는 살아 있는 걸까요? 뭐 아직 폐시 안 했으면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직장을 옮기실 때는 또 이제 그 계좌에 또 다시 돈을 넣으실 수 있고. 근데 이제 퇴직연금에 이 회사가 가입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퇴직연금에 가입을 대부분 하셨을 텐데. 안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이제 개인 퇴직 계좌라고 일반적으로 IRP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직장을 옮길 때마다 그러니까 새로운 IRP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 거네요. 새롭게 만들어도 되고 기존에 있던 IRP 계좌에 계속 넣어도 되고요. 계속 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은 이제 똑같은 IRP 계좌인데요. 적립 IRP라고 시중에서는 그냥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퇴직연금 이외에 퇴직연금으로 들어가는 이외에 1년에 3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넣어두면. 추가로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두는데요. 13.2%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300만 원 같으면은 이제 1년에 39만 6천 원의 세금을 연말에 돌려받는 셈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초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예. 수익률은 별로 높지가 않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1년에 적어도 13.2%는 확정적으로 네. 수익을 얻는 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이 이제 IRP 계좌를 개설해서 요즘 많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ILP 계좌는요. 예. 뭐 만약에 전 직장에서는 DC형의 개인 연금, 그러니까 퇴직연금이었고 뭐 옮긴 직장에서는 DB형이다. 예. 이렇게 예. 다를 경우에도 예. 같은 계좌에 그냥 돈을 맞습니다. 넣는 거는 예. 되는 거죠. 예. IRP는 일반적으로 DC형 계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IRP 가입하실 때 보면은 똑같이 내가 어떤 상품을 가입하느냐 그 네. 안에 원리금 보장형도 있고 예. 그다음에 펀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가입하시는 거고요. 퇴직연금하고 또 차이점이 있자면은 퇴직연금은 원래 금융기관 사업자를 선정할 때 보통 회사에서 같이 선정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IRP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의지하에 자기가 좋을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적립 IRP 같은 계좌를 새로 개설한다고 할 때는 네. 자기가 원하는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네. 이제 개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만드는 것은 개수에도 별 제한이 없는 거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당국에서는 이걸 언제 하나로 예. 하기를 원하고는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러면 계좌당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총액? 총금액이죠. 안 그러면 계좌를 예. 얼마나 많이 만들겠습니까? 제가 너무 여우같이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 연 300만 원까지만 되고 나머지 이제 그러면은 더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IRP에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세제 혜택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 올해 전까지는 이제 네. 개인 연금 저축해서 하고 퇴직연금하고 해서 합해서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는 거죠. 합해서 네. 40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예. 올해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는 300만 원까지는 더 세제 혜택을 주게 된 겁니다. 그게 적립형 IRP라고 해가지고 네.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적립형 IRP. 예, 적립 IRP라고 그냥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완전하게 우리를 안심시킬 상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안심은 시킬 수 있는데요. 네. 또 조금 이 상품의 특징이 뭐라는 건 알고 드셔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뭐냐면 이제 세제 혜택이 13.2%라는 확정적인 혜택이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드시는 네. 분이 있는데 이건 일단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55세가 넘어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찾으면은 이제 16.5%의 과세를 물게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조금 들 때는 좋았는데요. 그리고 세액 공제를 받을 때는 또 매년 한 39만 6천을 받아서 돈을 써버리다가 네. 뭐 한 3년 지나서 갑자기 찾게 되었다 하면은 그 찾는 금액에 대해서 16.5%의 과세를 물게 됐거든요. 예. 그때 되면 좀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기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노후 예. 플랜을 확실히 가지고 여기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립 IRP 그냥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찾을 때도 네. 10년 연금화해서 찾아야 이제 제율 과세를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가 되나요? 10년에서 3.3에서 5.5% 사이에서 이제 연령에 따라서 과세를 받게 되는데 예. 그 상당히 저율인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나눠서 노후를 대비해라라는 예, 뜻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를 좀 맞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찾으면은 그러면은 똑같이 16.5% 과세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냥 묶어놓는 것에 세제의 어떤 그렇습니다. 힘을 강력하게 발휘를 하는 경우가 되는데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요. 돈을 뭐 매년 한 3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뭐 10년 동안 넣어놨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뭐 이거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 그냥 연말에 받는 운영 수익률에 따라 다른데요. 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보통 세액 공제로 받은 돈 39만 6천 원을 보통 다른 데 써버립니다. 네. 그런 것보다 이것을 이제 39만 6천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시 재투자를 하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IRP 계좌에 그렇습니다. 넣으라는 거기 말씀이시죠. 그대로 이제 넣는 경우인데요. 예. 예를 들어 매년 300만 원을 10년 하고 그 계좌에서 5% 매년 운용 수익이 난다고 그러면요. 네. 그냥 그것을 재투자하지 않고 자기가 써버렸을 때는 10년 후에 3,700만 원을
받게 네. 되는데요. 그것을 재투자했다면은 4,200만 원을 받게 돼서 500만 원 정도 이제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네. 더 쌓이게 되는 거고 이게 20년으로 갔다고 그러면은 9,900만 원이 되고 매년 세액 공제 받는 부분을 재투자하게 되면은 1억 1,1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 더 쌓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을 세액 공제된 것을 아이 좋다 그러고 뭐 그냥 써버리는 것보다는요. 네. 예. 이걸 재투자하게 되는 거고 그게 불편하면은 아예 39만 6천 원에 해당되는 걸 나누기 12를 해가지고 그냥 매월 자동 이체돼서 되게끔 해놓는 것도 이제 방법입니다. 그렇네요. 예. 소장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예, 그렇게 아직은 저는 이제 연말에 그냥 한꺼번에 해볼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 따라서도 달라질 예.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사업자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증권보험은행에 다 IRP 계좌에 이제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리금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최저 이율을 둔 상품 이런 상품들이 있는 반면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확정 이율이라든지 이런 상품도 있고 증권의 특징이라면 이제 펀드를 통해서 실적 상품, 실적 배당 상품 이런 쪽이 강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성향에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13.2%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네. 나는 수익률이나 수수료나 아무 상관없어. 이것만 하더라도 나는 아니죠. 충분해. 이런 예. 생각을 가지실 게 아니라요. 네. 이거는 국가가 주는 세제 혜택이고 네. 금융기관에서 받는 그 어떤 수익률에 대해서는 또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주 알뜰하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었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 생생경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